손흥민 이번엔 골 넣을 수 있을까? 당연하지. 오늘은 분명 다를 거야. 효주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태블릿 화면을 응시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 들어서는 모습이 비춰졌고 관중들의 함성이 화면을 뚫고 나올 듯 했다. 그녀는 곁에 앉은 준영의 손을 무의식적으로 꽉 잡았다. 준영아, 정말 이번엔 제발 골 넣어야 해. 준영은 그녀의 열정적인 표정에 작게 웃었다. 손흥민을 믿어. 나도 너도. 새벽의 숲속 캠핑장 텐트 안에서 두 사람은 숨죽이며 경기가 시작되길 기다렸다. 손흥민의 다음 경기, 효주와 준영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갈까요? 1번부터 4번까지 중 가장 보고 싶은 스토리 번호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화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야기를 움직입니다. 지금 투표해주세요. 이른 아침의 공기는 서늘하면서도 맑았다. 효주는 캠핑용 짐을 정리하며 심호흡을 크게 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긴장된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는 듯했다. 아파트 주차장에 나와 있던 준영이 효주의 캐리어를 받아 트렁크에 싣고 있었다. 이거 무슨 짐을 이민 가는 것처럼 싸왔어. 1박 2일인데. 준영의 농담 섞인 목소리에 효주는 부끄럽게 웃었다. 혹시 모르니까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그렇게 됐네. 너야말로 캠핑 가면서 구두는 왜 신고 나왔어? 준영은 자신의 신발을 내려다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직업병이지 뭐. 그리고 나중에 갈아 신을 운동화 가져왔어. 둘은 자연스럽게 웃었지만 웃음 사이에 미묘한 어색함이 둘 사이를 아직 맴돌고 있었다. 효주는 어젯밤 준영과의 메시지를 떠올렸다. 캠핑장에서 토트넘 경기를 함께 보자는 그의 메시지에 심장이 한동안 빠르게 뛰었었다. 그 마음의 소리가 준영에게 들리지 않도록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자 서울의 높은 빌딩 숲은 서서히 뒤로 사라지고 창밖 풍경은 점차 짙은 녹색의 산과 들로 바뀌어 갔다. 효주는 라디오에 잔잔한 음악을 듣고 있었지만 귀는 온통 준영의 작은 숨소리와 운전대 위를 두드리는 그의 손가락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효주야, 괜찮아? 갑자기 조용해졌네. 준영이 부드럽게 물었다. 효주는 순간 당황하며 손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응, 그냥 풍경이 좋아서. 캠핑 많이 다녔어. 준영의 질문에 효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렸을 때 아빠랑 몇 번 다닌 기억이 있어. 불 피워서 고구마랑 밤을 구워 먹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소박한 기억인데 그땐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 효주의 목소리에 슬며시 그리움이 묻어났다. 준영은 그런 그녀의 옆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런 게 캠핑의 매력이지. 단순한 일상이 특별해지는 순간들. 목적지인 춘천 근교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짙은 초록빛의 나무들이 우거진 숲속 캠핑장에는 아직 이른 시각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다. 멀리서 들리는 새들의 지저귀임과 잔잔한 바람소리가 어우러져 기분 좋은 고요함을 만들었다. 효주는 맑은 공기에 미소 지으며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 너무 좋다. 서울이랑 완전히 다른 느낌이야. 준영도 가볍게 눈을 감으며 말했다. 맞아. 가끔씩 이런 자연 속에 오면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어. 두 사람은 곧 텐트를 치기 시작했다. 텐트 천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금속 폴대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하지만 텐트 설치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야, 준영아. 그거 아니지. 왼쪽부터 걸어야 한다니까? 효주야, 이 폴대는 이쪽이라니까? 너 설명서 제대로 봤어. 서로를 탓하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손끝이 자주 닿으며 그때마다 효주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준영은 텐트의 지퍼를 당기며 텐트가 제대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좀 캠핑 느낌이 나네. 그는 손으로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으며 효주를 바라봤다. 수고했어, 효주야. 역시 너랑 오길 잘했다. 효주는 준영의 진심 어린 말에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순간 말문이 막혀 웃음으로 대신했다. 텐트 옆 캠핑 의자에 앉아 잠시 쉬고 있을 때였다. 나무 사이로 부는 서늘한 바람이 효주의 목덜미를 스쳤고 그녀는 몸을 살짝 움츠렸다. 준영은 효주가 춥다고 느낀 듯 무심히 일어나 자신의 가방에서 담요를 꺼내 그녀의 어깨 위에 살포시 얹어주었다. 추울까봐 가져왔어. 준영의 손끝이 잠시 효주의 어깨에 닿았다 떨어졌다.
그 짧은 접촉에도 효주의 피부 위로 전기가 흐른 것처럼 몸이 떨렸다. 고마워. 효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준영을 바라봤다. 둘 사이로 짧은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결코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감정이 더욱 선명해지는 듯한 달콤한 침묵이었다. 이윽고 준영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오늘 캠핑 오길 정말 잘했어. 효주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깊은 곳에서 효주는 오늘 이 캠핑이 단지 캠핑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을 느꼈다. 캠핑장에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하늘에는 연보라빛이 물들고 나무 사이로 어스름한 빛이 스며들어 고요한 풍경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다. 효주는 캠핑 의자에서 일어나 몸을 가볍게 털며 준영을 바라봤다. 슬슬 저녁 준비할까? 준영이 일어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불부터 피워야지. 두 사람은 캠핑화로 주위로 모였다. 효주는 불쏘시개를 조심스럽게 올리고 성냥을 그었다. 타닥 작은 불씨가 솟아오르며 주변의 정막을 깨뜨렸다. 곧이어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기 시작하자 나무가 타는 따뜻한 냄새가 주변을 감쌌다. 준영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꼬치를 꺼내 야채와 고기를 정성스레 굽기 시작했다. 효주는 불 옆에서 불길을 바라보며 자신의 내면에 스며드는 포근함을 느꼈다. 어릴 적 아빠와 함께했던 캠핑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불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 아빠랑 캠핑 왔을 때 불멍만 몇 시간씩 했던 기억이 나네. 효주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준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불멍 좋지. 나도 가끔 공방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초를 켜놓고 멍하니 바라봐. 효주는 그의 말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준영과의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쌓여가는 것이 느껴졌다. 고기가 익어가는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향긋한 냄새가 퍼져나갔다. 효주는 살며시 침을 삼키며 준영이 꼬치를 뒤집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옆 얼굴은 불빛에 부드럽게 빛났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을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 맛있게 익었다. 준영은 꼬치를 효주에게 건넸고 효주는 뜨거운 꼬치를 조심스럽게 받아 입에 넣었다. 고소하고 촉촉한 고기 맛이 입안을 가득 채우며 행복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화로 옆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완전히 어두워진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며 아름답게 펼쳐졌다. 고요한 밤의 소리가 귀를 간지럽혔고 어깨 위로 내려앉은 차가운 밤 공기가 살갗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별이 정말 많다. 서울에서는 이런 하늘 절대 못 보는데. 효주가 별빛을 보며 감탄했다. 맞아, 가끔 이렇게 와서 별 보는 것도 좋네. 바쁘게만 살다가 이런 시간 보내니까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 준영의 말에 효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너는 준영아, 꿈이 뭐야? 효주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영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꿈이라 나는 그냥 내가 만든 신발을 신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의 발에 꼭 맞는 편안한 신발을 만드는 게 꿈이랄까. 준영의 진심 어린 말에 효주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너는 효주야? 준영이 다시 되물었다. 효주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도 비슷한 것 같다. 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주는 작가가 되고 싶어. 힘든 하루 끝에 내 글을 읽으며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작가. 준영은 효주의 말을 듣고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효주, 내가 쓴 글 앞으로도 많이 읽고 싶다. 효주는 준영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다. 둘 사이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고 따뜻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멀리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가 마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조용히 울려 퍼졌다. 효주는 살며시 손을 내밀어 준영의 손등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손이 따뜻했고 그 온기가 효주의 마음속까지 깊숙이 스며들었다. 준영은 천천히 효주의 손을 감싸 쥐었고 그 순간 효주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둘은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있었다. 이 캠핑이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의미가 될지 효주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준영의 손길이 그녀를 확신으로 이끌었기 때문이었다. 새벽 3시 50분 텐트 안은 어슴푸레한 랜턴 불빛으로 채워져 있었다. 효주는 담요를 어깨까지 끌어당기며 태블릿 화면을 응시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텐트 벽을 타고 흘러들어와 그녀의 목덜미를 살짝 쓰다듬었고
그녀는 몸을 조금 더 웅크렸다. 준영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화면을 함께 바라보았다. 경기 시작하기 전에 따뜻한 차라도 마실래? 준영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효주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너무 춥긴 하네. 준영은 준비해둔 보온병에서 뜨거운 차를 컵에 따라 효주에게 건넸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셨고 따뜻한 기운이 몸속으로 퍼지는 것을 느끼며 긴장을 조금 풀었다. 화면 속에서는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입장하고 있었다. 손흥민이 화면에 비추자 효주는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에 설렘을 담았다. 손흥민 오늘 경기 잘했으면 좋겠다. 지난 경기에서 골 못 넣어서 속상했었는데. 준영은 효주의 진심 어린 응원에 미소 지었다. 손흥민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니까. 오늘은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경기가 시작되자 두 사람은 집중하며 화면을 바라봤다. 경기 초반 첼시는 강한 압박으로 토트넘을 몰아붙였고 효주는 불안한 듯 무의식적으로 담요 끝을 꼭 쥐었다. 준영은 그녀의 손 위에 조용히 손을 포개며 안정감을 주었다. 괜찮아, 아직 시작일 뿐이잖아. 효주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초조했다. 그때 전반 37분 손흥민이 상대 수비를 빠르게 돌파하며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날렸다. 공은 매섭게 골문을 향했지만 첼시 골키퍼 산체스의 놀라운 반사신경에 막혀 골로 이어지지 못했다. 효주는 아쉬운 비명을 지르며 준영의 팔을 붙잡았다. 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너무 아쉽다. 준영은 그녀의 흥분한 얼굴을 보며 작게 웃었다. 진짜 아깝긴 했다. 다음엔 분명 넣을 거야. 둘은 후반이 시작될 때까지 잠시 화면에서 눈을 떼고 텐트 바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부드럽게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동물의 움직임이 차분한 새벽 공기와 어우러졌다. 효주는 준영의 손이 여전히 자신의 손 위에 있음을 느끼고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느껴졌다. 후반이 시작되자 텐트 안의 긴장감은 다시 올라갔다. 후반 50분 첼시의 콜 팔머가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고 엔조 페르난데스가 깔끔한 헤딩으로 선제골을 기록했다. 텐트 안은 순간 침묵이 흘렀다. 아, 이건 너무 완벽한 골이라 뭐라 할 말이 없다. 준영의 담담한 목소리에 효주는 실망스러운 듯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제발 토트넘도 힘내줬으면 좋겠어. 후반 64분 토트넘이 역습으로 반격을 시작했다. 손흥민이 빠르게 달리며 공간을 만들어냈고 이어 교체 투입된 파페사르가 골을 넣었다. 효주는 순간 환호성을 질렀지만 VAR 심판이 비디오 판독을 하는 동안 둘은 숨죽이며 화면을 응시했다. 결국 골은 취소되었고 효주는 낙담한 표정으로 어깨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마다 왜? 준영은 효주의 실망한 모습에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주었다. VAR이 원래 잔인한 법이지. 그래도 토트넘이 공격력을 찾았으니까 기회가 또 올 거야. 후반 막바지 손흥민이 다시 한번 골문을 향해 강력한 슈팅을 날렸다. 그러나 이번에도 산체스 골키퍼가 몸을 날려 공을 잡아냈다. 효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눈을 질끈 감았다. 오늘은 정말 운이 없는 날인가 봐. 준영은 효주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위로했다. 손흥민이 못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너무 잘 막았던 거야. 다들 그렇게 말할 거야. 경기는 결국 1-0으로 첼시의 승리로 끝났고 효주는 아쉬움 가득한 눈빛으로 화면을 껐다. 준영은 텐트 밖에서 들리는 새벽의 차가운 바람 소리를 듣고 있었다. 경기가 끝났으니 이제 자야 할 텐데 네가 너무 실망한 얼굴이라 걱정이네. 효주는 피곤한 듯 작게 웃으며 준영의 팔에 머리를 살짝 기대었다.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너랑 같이 봐서 좋았어. 준영은 효주의 말을 듣고 그녀의 어깨를 더욱 따뜻하게 감싸며 대답했다. 나도 네가 옆에 있어서 좋았어. 두 사람은 텐트 안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조용히 새벽을 맞았다. 새벽의 텐트 안은 고요함 속에서 서서히 경기의 여운으로 채워졌다. 효주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태블릿 화면을 다시 켰다. 준영은 그녀 옆에서 잠시 침묵하며 화면을 바라봤다. 아쉽긴 했지만 정말 치열한 경기였어. 효주의 작은 목소리에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손흥민 선수가 오늘 정말 고생했지. 슈팅 하나하나 다 진심이 느껴졌어. 효주는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뉴스와 팬들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다. 화면에서 나오는 작은 빛이 텐트 안의 어둠을 살짝 밀어냈다.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 위를 움직였고
그녀의 표정은 이내 호기심과 긴장으로 바뀌었다. 외신 반응이 궁금해. 해외에서는 어떻게 평가했을까? 그녀는 뉴스를 클릭하며 읽어나갔다. BBC는 첼시가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손흥민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모습을 인상적으로 봤다고 하네. 준영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살짝 웃음을 지었다. 손흥민이 역시 해외에서도 인정받는구나. 효주는 다음 기사를 클릭하며 말을 이었다. 가디언에서는 VAR 판정이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 특히 사례의 골 취소 장면에서 토트넘 팬들의 분노가 꽤 크다고 하네. 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읽어주는 내용을 진지하게 들었다. 국내 반응도 한번 살펴볼까? 준영의 제안에 효주는 국내 스포츠 커뮤니티를 열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다양한 댓글들을 훑었다. 국내 팬들은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운이 정말 없었다고 위로하는 분위기야. 골대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막힌 슈팅들 때문에 너무 아쉽다고 하네. 준영은 미소를 지으며 효주의 어깨를 살짝 감싸줬다. 정말 보는 우리도 이렇게 아쉬운데 본인은 얼마나 더 속상할까 싶어. 효주는 작게 웃으며 그의 손 위에 손을 올렸다. 그래도 손흥민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다음 경기를 준비할 것 같다. 그런 모습이 참 멋진 선수라고 생각해. 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다시 바라봤다. 효주는 스마트폰을 좀 더 살피다가 리그 순위를 확인했다. 이번 경기로 첼시는 4위로 올라갔네. 토트넘은 아직 14위라 더 분발해야 할 것 같다. 준영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았으니까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거야. 토트넘이 다음 경기들에서 좋은 성적을 내주길 바라야지. 둘은 잠시 말없이 텐트 밖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바람이 텐트의 천을 살며시 흔드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작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새벽 공기와 함께 텐트 안으로 들어왔다. 효주는 이 고요하고 서늘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가슴 깊숙이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이 그녀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경기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감정적이었는지 몰랐어. 효주가 나지막하게 웃으며 말했다. 준영은 그녀를 보며 다정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그 모습이 보기 좋았어. 뭔가에 그렇게 몰입하는 모습이 멋져 보여. 효주는 그의 말을 듣고 살짝 얼굴이 붉어졌다. 텐트 안이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았다. 나도 네가 축구를 분석적으로 보는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했어. 효주의 진심 어린 말에 이번에는 준영이 조금 당황한 듯 미소를 지었다. 서로 오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네. 그의 말에 효주는 다시 웃었다. 텐트 안에 둘만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효주는 준영의 어깨에 살짝 기대어 고요히 눈을 감았다. 새벽의 공기, 자연의 소리, 서로의 온기가 섞여 그녀의 마음은 편안해졌다. 오늘 이렇게 같이 경기를 본 거 정말 좋았어. 효주의 작은 목소리에 준영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다. 나도 정말 좋았어.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 효주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둘은 그렇게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새벽을 맞았다. 텐트 밖으로 나가자 어두운 새벽의 서늘한 공기가 온몸을 부드럽게 감쌌다. 효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숲속 신선한 향기를 가슴 깊숙이 들이켰다.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타고 흘렀지만 오히려 그녀의 정신은 더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준영도 그녀의 옆에 서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 새벽 공기가 참 좋다. 뭔가 아까의 긴장이 다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야. 효주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래. 경기의 아쉬움도 스트레스도 이 숲속 공기에 녹아드는 것 같다. 둘은 자연스럽게 캠핑장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발 아래에서는 풀잎이 가볍게 바스락거렸고 멀리 나무 사이에서는 새들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지저귐을 시작했다. 효주는 준영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심장 박동이 조금씩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오늘 손흥민 선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효주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어떤 생각? 준영은 관심 어린 표정으로 효주를 바라보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항상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거. 오늘처럼 완벽히 잘했는데도 말이야. 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래, 하지만 손흥민은 그런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 그 점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효주는 그의 말에 가볍게 웃었다. 맞아. 나도 그런 마음을 배우고 싶어. 힘들다고 쉽게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마음.
준영은 조용히 효주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이미 그런 사람이야. 네가 쓰는 글도 항상 그렇게 진심이 담겨 있잖아. 효주는 그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지며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그의 말이 따뜻하게 그녀의 마음속에 녹아들었다. 둘은 조금 더 걷다가 캠핑장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았다. 차가운 나무 표면이 처음엔 살짝 차갑게 느껴졌지만 이내 두 사람의 체온에 데워졌다. 경기에서 지면 팬들은 화도 나고 속상하겠지만 결국엔 또 응원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 같다. 효주가 천천히 말했다. 준영은 그녀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대답했다. 그게 진짜 팬인 거지. 좋아하는 대상에게 끝없는 믿음과 지지를 보내는 것. 우리 삶도 그런 관계가 필요한 것 같아. 효주는 그의 말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느끼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준영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준영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미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앞으로 더 그랬으면 좋겠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다. 효주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깊이 감동했다. 둘 사이에 부드러운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들리는 바람소리와 가까이서 들리는 서로의 고요한 호흡 소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이윽고 효주가 살짝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준영은 가만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효주는 그의 손길이 주는 안정감과 따뜻함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다. 고마워 준영아. 오늘 내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 효주가 조용히 말했다. 준영은 그녀의 말을 듣고 가볍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더 꼭 쥐었다. 나도 너 덕분에 많은 걸 느꼈어. 너와 함께라서 모든 게 특별하게 느껴져. 효주는 그의 말을 듣고 살며시 미소 지었다. 둘은 조용히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새벽을 맞았다. 이 순간이 마치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둘은 서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며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침이 찾아왔다. 새벽의 서늘함은 어느새 햇빛의 따뜻함에 녹아들었고 숲은 점차 밝아지며 생기를 되찾았다. 텐트 밖으로 나온 효주는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른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폐 깊숙이 스며들며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조금씩 씻어내 주었다. 그녀의 머리 위로 새들이 작게 지저귀며 하루의 시작을 알렸고 촉촉한 아침 이슬이 맺힌 풀잎의 향기가 싱그럽게 느껴졌다. 효주는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다.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금빛으로 반짝이며 고요한 숲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준영과의 관계를 되돌아보았다. 어젯밤 느꼈던 그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말들이 마음 깊숙이 남아있었다. 벌써 일어났네. 준영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효주는 뒤돌아 미소 지었다. 응, 숲속 아침 공기가 좋아서 나와 있었어. 준영은 효주의 곁으로 다가와 같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침의 숲에서 나는 이 냄새가 참 좋아.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지 않아? 효주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맞아, 정말 그런 느낌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맑아지는 것 같아. 둘은 잠시 말없이 숲속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나무 사이를 부드럽게 스쳐가는 바람소리, 작은 새들의 지저귐,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작은 시냇물 소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배 안 고파? 아침 먹을까? 준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효주는 배가 고프다는 것을 깨닫고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아침 먹자. 뭘 준비할까? 둘은 텐트 옆 캠핑 테이블로 이동해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작은 버너 위에 올려둔 프라이팬에서 베이컨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퍼졌다. 베이컨의 짭짤한 향이 공기 중에 퍼지자 효주는 무의식적으로 입맛을 다졌다. 효주야, 커피 줄까? 준영이 웃으며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 그녀에게 건넸다. 효주는 커피잔을 받아들고 따뜻한 잔의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준영도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녀를 바라봤다. 어제 캠핑 오길 잘했지? 준영의 말에 효주는 커피를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응, 정말 잘 온 것 같아. 뭔가 마음도 많이 편해지고 새로운 감정도 느끼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준영은 그녀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분명히 알아챘다. 나도 그래.
어제 내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을 깨달았어. 표주는 준영을 보며 살짝 얼굴이 붉어졌다. 둘 사이로 잠시 부끄러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달콤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둘은 다시 천천히 캠핑장을 산책했다.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뜻하게 둘을 감싸주었고 부드러운 흙길 위로 나란히 걷는 발걸음 소리가 평온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준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표주는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나도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참 소중해. 더 많이 함께하고 싶어. 준영은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표주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살짝 심장이 뛰었지만 이번에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손을 더 꼭 잡았다. 이 아침의 고요한 숲속에서 둘은 서로의 마음을 조용히 확인했다. 둘만의 비밀처럼 숲속에 스며드는 이 순간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했다. 캠핑장이 조금씩 사람들의 활기찬 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둘은 아쉬운 마음을 안고 캠핑 장비를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텐트를 접는 소리, 장비를 정리하는 바스락거림이 아침 숲의 고요함과 어우러져 둘만의 작은 음악처럼 느껴졌다. 준영은 텐트를 꼼꼼하게 정리하며 효주를 향해 미소 지었다. 벌써 가려고 하니까 아쉽네. 하루 더 있고 싶은 기분이야. 효주도 가벼운 웃음으로 대답하며 담요를 개켰다. 그러게. 다음에는 조금 더 긴 일정으로 오면 좋겠다. 캠핑장을 떠나기 직전 효주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돌아봤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과 살랑이는 나뭇잎들이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숲속의 향기를 다시 한번 기억에 새겼다. 차를 타고 캠핑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두 사람은 조용히 숲을 바라보았다. 창문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산뜻하면서도 서늘하게 두 사람의 볼을 스쳤다. 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번 캠핑 오길 정말 잘했다. 효주 너랑 함께해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효주는 준영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살짝 얼굴을 붉혔다. 나도 그래. 너랑 같이 있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 이런 느낌은 참 오랜만이야. 준영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운전대를 잡은 손을 더 단단히 쥐었다. 효주는 그의 손이 떨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런 그의 모습이 더 진심으로 다가왔다. 도로를 따라 달리는 동안 둘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어떤 글을 쓰고 싶어? 준영이 효주에게 물었다. 효주는 잠시 고민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읽고 나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어. 나도 그런 글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준영은 효주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앞으로 어떤 신발을 만들고 싶어? 이번에는 효주가 준영에게 되물었다. 준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편안하면서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그런 신발 말이야. 둘의 대화는 깊이 있는 공감을 나누며 점점 더 진솔해졌다. 자동차 안의 공기는 조금씩 따뜻하고 편안해졌고 둘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울로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풍경은 점차 도심으로 변해갔다. 익숙한 도시 풍경이 차창 밖을 스쳐 지나갈 때쯤 효주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다음 주말에도 시간 괜찮으면 함께 영화라도 볼래? 효주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준영은 밝게 웃으며 즉시 답했다. 당연하지. 너랑이라면 언제든 좋아. 준영의 확신에 찬말에 효주는 가슴이 따뜻하게 벅차올랐다. 둘은 서로를 향한 미소를 지으며 편안한 침묵 속에서 여행을 마무리했다. 서울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한 다음날 아침, 효주는 책상에 앉아 캠핑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커피 향기가 방안을 부드럽게 채웠다. 그녀는 문득 준영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져 메시지를 보냈다. 잠시 후 준영에게서 답장이 왔다. 나도 방금 너 생각하고 있었는데 타이밍이 참 신기하네. 잘 지내고 있어? 효주는 그의 메시지를 읽으며 얼굴이 밝아졌다. 응, 캠핑에서 돌아와서 좋은 에너지가 넘치는 기분이야. 너는 어때? 나도 내 생각하면서 일하는 중이었어. 다음에 볼 영화 찾아볼게. 효주는 그의 메시지에 미소를 지었다. 일상 속에서 그의 존재가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캠핑에서 느꼈던 특별한 감정들이 일상에서도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며
효주는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기대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준영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이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